네, 킬러 문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수학입니다. 수학. 모든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교과인데 수능에서는 어떤 킬러 문항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의 수학적 개념을 결합해서 과도하게 복잡한 사고를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아이들은 풀기가 어렵다. 혹은 출제자가 의도한 문제풀이 방법 외에는 풀 수 없는 문항들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풀이 연습이 되어 있는 학생들한테 유리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한번 사례들을 말씀해 주세요. 올해 6월 모의고사 평가 21번 수학 문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객관식 문항 3개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합쳐서 주관식 문항 하나로 냈습니다. 불필요하게 문제풀이 시간도 길고 그리고 또 명제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학생들의 실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명제라는 개념을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이 명제가 문제의 어떤 중요한 요소라기보다는 수험생들의 실수를 유발시키는 하나의 함정이었다는 거죠. 이 문제, 킬러 문항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이 결합돼서 지나치게 우리 학생들을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정으로 이제 유도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 학습만으로는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 외에 이제 배우지 않은 개념을 갖고 출제하는 문제들이 또 있었다면서요. 작년 23학년도 대학 수능 문제 수학 22번입니다. 이런 합성 함수, 연속 함수의 성질, 미분 계수, 함수의 평균값 정리 등 다수의 수학적 개념이 결합되어 있고요. 이거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 미분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이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은 아이들이 푸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미적분을 풀 수 있는 아이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정리를 하면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렵고 지나치게 복잡한 문제였다는 거죠.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풀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 자체가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제된 문항이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너무 어려웠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그거 외에 이제 과도한 시간을 요구로 하는 문제들을 출제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배우지 않는 대학교에서 배우는 개념을 갖고 출제된 문항도 있었다면서요. 22학년도 수능 수학 29번입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테일러 정리를 이용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심화학습이나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에게만 좀 유리한 문항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 이상으로 심화학습을 한 학생들이 풀 수 있다는 건 결국 학생들이 교실 속의 교과서에 충실히 공부한 학생들이 그것만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배우는 이제 어떤 개념을 갖고 도입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22학년도 수능이고요. 수학 30번 문항입니다. 벡터의 외적 개념, 이건 대학에서 배우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문과, 이과를 나누는데 그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듣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인데 더 열심히 해서 본인의 진로와 진학에 이제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수학 문제에서 나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배우지 않은, 아까 미적분 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시죠? 저희가 2021학년도 대학 수능 문제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이런 복잡한 문제 형태의 함수, 그리고 이 문제 자체가 인문 계열을 선택한 나형 의시생들이 푸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였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런 수학적 문제들이 이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지나치게 어렵거나, 그리고 그 속에서 학생들이 실수를 유발하고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 그리고 대학교 과정의 이상의 어떤 심화된 내용을 공부하지 않은 내용을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출제되었다는 거죠. 저희가 쭉 킬러 문항들을 살펴봤잖아요. 우리 대 선생님이 좀 종합평가를 해주세요. 우선은 평가의 기본 원칙, 공교육 교육과정 안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은 학생이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이 공교육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혹은 수학 능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변별력을 위한 평가가 아니었을까. 특히나 이 출제자 역시도 교사가 아닌 교수님들이 많이 관여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을 출제하는 이제 팀 자체가 너무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렸다는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우리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수능은 1년에 몇 번 보는지 아세요? 한 번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번 보는 시험으로서 모든 걸 결정 내리다 보니까 물론 내신과 다른 형태의 전형들도 많이 있지만 이 수능의 영역은 그래도 절대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을 갖춰야 되고 상대적인 어떤 순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문제가 많은 거죠. 지금 해외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들은 어떤 대학 입시에 있어서 다양한 길들을 열어두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 입학이 끝이 아니라 대학교 입학이 다시 새로운 시작이 돼버리거든요. 수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지금의 수능은 AI가 가장 잘 풀 수 있는 문제이다. 학습을 통해서 대량의 데이터화한다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과연 앞으로 미래 세대 학생들이 이런 거에 얽매일 필요가 있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에 대한 자격고사제라든가 입시에 대해서 좀 문을 좀 넓혀 놓는다던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과도하게 불필요한 지식 혹은 문제풀이에 이렇게 학창 시절을 좀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있어서 대학별 이제 고사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심층 면접의 형태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그 과정들이 구조적이고 과학적으로 운영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수능이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저희가 토익 시험, 토플 시험 주기별로 보잖아요. 한국사 시험도 그런 형태의 어떤 진짜 수능 능력을 평가하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선발을 하는 그 과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찾기 위해선 그 대학별 고사가 조금 더 이제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저 또한 학부모이자 교사로서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대학에 졸업한 우리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기업에 들어갔으면 기업 내에 HRD 그 체계에 의해서 재교육을 받아요. 혹은 근데 말이 재교육이지 사실은 새로 시작되는 형태의 교육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결국 뭐냐? 우리가 공교육에서 길러낸 인재, 대학 교육을 통해서 배출한 인재들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과는 조금 어긋나 있을 수도 있겠다. 결국은 그게 대학교에 들어가서 전공 과목과 무관한 스펙 쌓기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정말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이 킬러 문항에 대해서는 없어지는 거에 대한 그런 우려들 많잖아요. 어떤 우려들이 있습니까? 준 킬러 문항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킬러 문항에 대한 그 사라지다 하더라도 효과가 줄어들 것이다. 사교육 경감 효과가. 혹은 수능이 쉬워지면 다른 입시 전형, 논술이라 이런 다른 전형이 거꾸로 더 치열해지고 사교육을 또 유발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입시체제 전반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특단의 대책, 즉효, 실효를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접근하다 보면 분명히 그러한 피해들은 현장과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려들이 이 킬러 문항 배제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대형 쌤이랑 저랑 이제 킬러 문항을 이제 풀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킬러 문항이 어떤 식으로든 개편되고 재논의돼야 되는 건 사실 같아요. 근데 그게 단기적인 처방으로 바로 적용돼서 효과를 보는 형태라기보다는 입시제도 전반에 걸쳐서 정말 개선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저는 예전에 어떤 뉴스를 보고 되게 어이없어 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어떤 군인이 운동화끈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대에서는 모든 운동화에 운동화끈을 없애고 다 찍찍이로 바꿨다는 거예요. 찍찍이라고 벨크로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킬러 문항이 사교육을 유발하고 모든 입시의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라 할까요? 이 병폐가 드러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인 거, 과도한 입시 경쟁,
과도한 대학 서열화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결국은 사회에서 임금 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직업 교육을 받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언제든지 와서 평생 교육처럼 대학생을 하고 이런 선순환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문항이 어렵고 쉬운 거, 이건 부수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능제도의 개편, 대학 입시제도의 개편 같이 맞물려서 단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속에서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다수의 교육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장에서 우려되고 있는 거는 킬러 문항이 도입이 됐을, 그러니까 배제가 됐을 때 당장의 올해 수능에 혼란이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선은 킬러 문항 제가 풀어보니 이건 정말 아니다. 저 역시 이거는 선행이거나 진짜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면 못 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의 기본 원칙은 배운 걸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킬러 문항은 사라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최근에 교육 현장에서 이제 아이비 교육 과정에 대한 도입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 속에서 평가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 과정과 교육 과정의 역량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감하는 거고 킬러 문항에 대한 문제점들은 충분히 지금 교육부에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 구성원들도 그리고 학교 현장의 교사들도 킬러 문항에 문제가 있다는 것들은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이것만 도려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같이 나가야 된다는 문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안적인 모델, 그 모델이 무엇인가를 제시하지 않으면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놔도 현장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비판이나 논쟁들은 커져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